최근에 여러 채널이나 방송에서 이제 하신 말씀들 중에 반도체 주가가 이제 반도체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나 뭐 연유 같은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랑 그다음에 일반 소비재, 네. 뭐 화장품 주식 투자의 방법이 다릅니다. 네. 네. 일반 경기 소비재라 예. 반도체 같은 어떤 중간재 그리고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소재. 예.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클리컬 산업인 거고요. 네. 시클리컬 산업은 투자하는 방법이 방금 미분값이라 했잖아요. 네. 어떤 미분값을 보셔야 되냐면 언제 팔아야 되느냐,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네 하는 순간부터 주식을 줄여야 되고요. 네.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는데도 워낙 이제 호황이다 보니까 열심히 생산해서 막 물량을 늘리잖아요. 캐파 증설하고. 네. 캐파 증설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주가는 빠지기 시작해요. 네. 왜냐하면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주식은 언제 그러면 다시 사야 되느냐면 네. 와 재고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익이 박살이 났는데 감산에 들어가죠. 네. 네. 너무 이제 막 적자가 아니 팔아봐도 이거 적자인데 이거 뭐하러 만들어 하면서 생산을 줄이고 감산을 들어가면 재고가 줄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도 이번에 보면 뭐야 3조 2천억 손실이야 하이닉스. 그것 때문에 SK그룹이 이게 흔들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가 65% 올랐어요. 네. 그럼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고객단에서 벌써 재고가 줄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는 재고가 줄기 시작할 때부터 투자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저 위에서 이제 사셨던 분들한테 작년 하반기나 올 초에 계속 아니 저 위에서도 사셨으면 그분들이 왜 저 위에서 사셨겠어요? 네. 주식 투자는 내가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좋을 거야 라는 그런 투자 원칙을 가지고 아마 사셨을 거예요. 네. 밸류에이션을 안 하시고. 네네. 그러면 잘못 사신 거잖아요. 왜 잘못 샀냐? 비쌀 때 사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비쌀 때 샀으니까 작년 하반기나 올 초에 쌀 때 물타기를 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쌀 때 물타기를 하셔야 9만 원대의 단가가 7만 원이 되고 6만 원 5천 원이 되면서 수익이 난다라는 뜻이었고요. 네. 그러면 물타기를 해서 저 전무님이 6만 7천 원 됐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이제 되게 많아지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수익 구간이 된 건데 네. 오케이 본전 된 거는 맞는데 네. 주식 투자는 본전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수익을 내고 수익을 나오셔야 내고 되는데 그럼 뭐 이번에는 언제 팔아야 되느냐. 예. 이게 9만 원이 갈지 12만 원이 네.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는데 어쨌든 AI가 촉발한 이 반도체 모멘텀이 생긴 거잖아요. 네. 생겼는데 반도체 사이클이 그동안에 보면 이 AI라는 새로운 모멘텀 말고도 PC, 모바일, 데이터 센터 네. 요 세 개만 가지고도 반도체 사이클이 막 돌아가는데 네. 다운 사이클이 의외로 짧아요. 예. 한 1년 반밖에 안 돼요. 예, 다운 예. 사이클이. 예. 뭐 1년 반에서 회복하는 데까지 한 2년 반, 3년 뭐 이런데 반도체는 또 아까 재고가 줄기 시작할 때 적자 나는데 먼저 돌아서잖아요. 네. 6개월에서 1년을 선행하면서 먼저 돌아서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러면 언제 팔아야지라고 보면 과거에 2018년도에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올 때부터 반도체 주가가 꺾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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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이익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 반도체는 이익이 많이 나올 때 파는 게 맞구나. 네. 네. 그리고 그 전 사이클 보면 2015년도에도 반도체가 되게 좋았어요. 네. 2012, 13, 14에 스마트폰이 이제 침투가 되면서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때도 반도체 이익이 가장 좋을 때는 2015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5년 때 반도체 주가는 그때도 박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하이닉스가 3조 2천억, 이번에 EQ에 한 2조 9천억에서 3조 적자입니다. 적자. 그리고 올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줄고 내년도 되면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측하는 게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20조 나왔거든요. 네. 20조 7조. 네. 그때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팔면 되겠구나. 예, 예. 예, 그리고 내후년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건 믿지 마세요. 네,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예. 어쨌든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이번에 많이 나왔을 때 예, 그런 시점에 판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내년 4, 5월 달에 내년 세린메이에 팔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익이 많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애널리스트 분들이 욕을 많이 먹고 계신데 애널리스트 분들 욕하면 안 되고요. 네. 원래 애널리스트는 제가 야전사령관이라 했잖아요. 예. 애널리스트는 숫자를 보고 확실한 숫자만 적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들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네. 예,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배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항상 좀 후행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애널리스트가 커버 안 한 주식을 발견했을 때가 네. 막 기분이 좋다고. 예, 애널리스트가 다 좋다라고 하는 주식은 자기는 잘 안 산다고. 네. 그런 것처럼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네. 그래서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막 올라오고 목표가 전부 다 막 올리는 흐름이 전 증권사에 거의 공통적으로 목표가를 올리는 때가 나올 겁니다. 네, 그때 파셔도 된다. 네. 예, 반도체주에 대해서 여쭙는데 어쩌면 우리 박세익 전무님의 투자 철학이라든가 투자 방법론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 책에서 제공하는 여러 인사이트들이 뭐 앞에서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우리 방효국 대표님 만나기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 책에서 대신 만나셔서 그 인사이트를 담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독자분들께 이 10명의 투자 고수분들 다 아는 말씀 못 하셔도 몇 분만 이분들의 어떤 투자 철학, 투자 태도, 어떤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주식농부로 유명하시죠? 박영옥 대표님, 스마트인컴 대표님이신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삶이 지속되는 한 결국 때는 찾아온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기업에 투자하라. 네. 뭐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여기 하나하나 있더라고요. 먼저 박용옥 대표님과 말씀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꼭 주실 수 있는 인사이트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야, 그 선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예, 뭐 어떤 마음으로 투자해야 되지? 뭐 투자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 뭐 타짜에서 뭐 돈 벌려고 칩니까? 재미로 치는 거죠라고 고광렬 씨가 얘기했지만 거기서 예. 유해진 씨죠. 유해진 씨. 근데 뭔 재미로 쳐요? 돈을 돈 그게 벌려고 하죠. 도박판에 가서 돈 달라고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도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선한 마음이라는 게 저는 너무나 와닿는 게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투자하잖아요. 네. 결과가 안 좋아요. 예. 그리고 뭐 남을 비난하거나 뭐 막 이렇게 예. 욕을 하면서 네. 저도 제 모니터를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한 욕을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셨어요? 왜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이 바보야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욕을 많이 했어도 제가 다른 사람들 욕한 적은 거의 없긴 한데 이 선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해줘서 이 기업이 정말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가. 네.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잘못 투자하면 망해요. 예, 예. 네, 가끔씩 주식 투자하다 보면 특히나 장외 기업은 네. 잘못 투자하면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네. 돈 못 돌려받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사실 위험에 대한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파트너가 된다, 그 사업가가 된다 이랬는데 네.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느냐는 거죠. 네.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기업. 윤택하게 만드는 기업. 그러면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시가총액 전 세계 1등부터 한번 보면 네.
애플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주는 바람에 네. 사실 이 스마트폰 기능에 디지털 카메라도 들어가 있죠. 네. TV 뭐 들어가 네, 있죠. 네. 요즘 유튜브로 네. 다 보니까 여기 올 때 내비게이션, 네. 지도 네. 없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음악. 네. 그러면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예. 스티브 잡스한테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만들어줬으니까. 네. 그런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최근에 많이 올라간 뭐 테슬라 같은 주식도 저는 테슬라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예. 그 자율주행이 돼서 저처럼 이제 잠이 부족한 사람이 그 퇴근길이든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자율주행 모드 네. 딱 해놓고 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런 세상이 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윤택해져요. 네. 그죠? 네. 그런,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또 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야, 자율주행 시대가 와서 얼마나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와서 이렇게 윤택해졌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차 시대가 왔을 때 또 우리 삶이 이렇게 윤택해졌어. 이렇게 또 회고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의 코로나 때 네. 저희 저희 아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나 싶어가지고 거기에 햇반이랑 뭐 이거 보내주고 싶은데 네. 예전에는 요 집 앞에 마트 가가지고 햇반이랑 라면 사가지고 그거 가방에 넣어가지고 네. 네. 똘똘 말아가지고 부쳐야 되는데 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아빠 아마존에서 시키면 다 와 이러는 거예요. 아마존 들어가 봤더니 햇반뿐만 아니라 그 김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팔아요. 예, 그러게요. 그냥 간단하게 네. 거기서 해가지고 딱 보내죠. 예. 그렇게 보면 아마존도 사실 우리 삶을 예. 되게 윤택하게 해준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우리가 그 선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우리 사회를 그렇게 윤택하게 해주는 기업에 네. 내 돈을 투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버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대부분은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지금 들어가서 네. 이걸 최대한 고점에 또 팔고 네네. 나오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 매매하는 방법도 사실 박 회장님은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네. 박 회장님은 그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네. 판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 어깨에 파는 이유가 다들 그러시잖아요. 네. 정모님 파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내가 팔았더니 올라가고 뭐 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팔 때 기준이 어깨에서 파는 이유가 내 주식을 누군가 사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딱 여기서 팔고 싶어 하잖아요. 딱 여기서 팔아서 내가 팔고 딱 떨어지면 네. 엄청 짜릿하시겠죠. 네.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예. 먹을 룸이 있을 때 파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투자에 대한 매매에 대한 예. 그런 타이밍이나 가격도 그렇게 남이 먹을 룸이 있을 때 팔고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살 때도 저는 떨어질 때 떨어지는 무릎에 사거든요. 네. 솔직히. 네. 그러면 떨어졌다가 발바닥까지 갈 때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작년에도 힘들었죠. 네. 그리고 무릎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허리일 때도 있고. 네, 맞아요. 근데 살 때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막 패닉에 막 주식 투매가 나오거든요. 네. 누군가 사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사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지. 사요. 야. 근데 살 때 보면 싸니까 사는 거예요, 저는. 네, 네. 싸니까 사는데 이렇게 싼데도 막 제발 내 주식 좀 받아가 이러면서 파는 거니까. 예. 그럴 때 사고 제발 네 주식 좀 나한테 줘 할 때 좀 이렇게 드리고 매매도 좀 선한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갔네 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예, 사고 나서 더 빠져도 스트레스 없어요, 솔직히. 예. 더 빠지잖아요. 예. 내가 보험을 깨서라도 좀 저 주식 좀 더 살까? 네. 돈을 빌려서라도 더 살까? 예, 그런 마음이 들 뿐이죠. 야, 이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앞에서 꾸준히 말씀하셨던 여러 철학이나 이게 다 일맥상통한 것 같고요. 특히 앞에 그 3분 미니 특강 요청드렸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부득탐승 네. 이 개념하고 또 맞아떨어지는 선한 마음으로 투자하라. 그게 결국 나에게 또 득을 가져온다. 득을 탐하려다가 또 득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것이 뭐 여러분 다 잘 아실 만한 분이시죠? 윤지호 대표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테일 사업부 대표님이시죠. 대표님과의 대담도 여기 잘 담겨 있는데 위기에도 반전의 기회는 생긴다. 또 누군가 고통스러워할 때 부는 이동한다. 이런 좀 인상적인 문구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윤지호 대표님과의 대담, 이 속에서 갖게 된 어떤 인사이트나 철학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도권, 박용우 회장님은 제도권에 계셨다가 나가셔서 네.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고, 네. 우리 제도권, 증권사나 운용사에 계신 분 중에 네. 저는 고수분을 꼽으라면 네. 그 3명 중에 한 명은 저는 윤지호 센터장님이에요. 예. 지금은 리테일 대표하고 계시는데, 윤지호 대표님은 부동산도 잘하세요. 부동산, 주식, 그리고 채권 전 분야에 굉장히 해박하시고요. 네. 실제로 액션 투자해서 수익을 잘 내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가 주식만 하시는 분들 보면 벌 때는 버는 것 같다가 또 확 깨먹고 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 다른 자산을 안 보셔서 그래요. 맞아요. 예. 근데 윤지호 대표님은 채권이나 부동산까지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제도권에서 반드시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은 윤지호 대표님이에요. 그 윤지호 대표님이 방금 누군가의 고통이 있으면 그 부가 이동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누군가의 고통에 의한 부가 이동을 할 때가 언제냐면요. 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번에 집을 아니면 주식을 네. 돈을 빌려서 네. 예, 과도하게 돈을 빌려서 뭔가 질렀다가 네. 금리가 높아지면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교수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높아졌을 때 누가 고통을 받나? 자금 관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박 회장님이든 제 주변에 고수들 보면 주식 떨어졌을 때 주식 잔뜩 안고 고통받는 거는 똑같은데 그분들은 여유가 있는 게 내 자금 관리가 위험한 상태는 아니시더라고요. 여기서 더 살까? 이런 거는 있어도 여기서 내가 반대 매매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자금 관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항상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토해내게 되잖아요. 네. 2012년, 13년도에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을 때도 네. 그때도 신문 일면에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요. 그림이었죠. 그 발목에 시한폭탄이 달려있고 네. 엄청난 이제 금리 부담에 집값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벌벌 떠는 집을 여러 채 막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투자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네. 결국 평당 3천 하던 강남의 집값이 평당 2천이 깨졌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보면 무리하게 자금이 관리가 안 돼 있던 분들이 털렸고요. 네. 그걸 자산가들이 또 사가고 네. 그러면서 부의 이동이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 고통을 받는 사람이 될 건지 네. 그런 고통의 국면은 늘 반복되잖아요. 네. 짧게는 사실 2년마다 반복이 되고요. 네. 길게는 10년마다 큰 고통이 한 번씩 네. 돌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내 자산을 뺏기는 입장이 될 건지 자금 관리를 잘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국면에 좋은 자산을 싸게 사는 기회로 만들 건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시다 생각합니다. 정말 이 고수분들의 투자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고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참 말씀 좋았고요. 물론 앞서서도 살짝 우리 윤대현 교수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네. 저도 이제 책을 보다가 윤대현 우리 서울대 강남센터죠. 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이 교수님과의 대담을 이제 고수의 대담으로서 넣으신 걸 보고 의아하다 하다가 네. 내용을 보니까 의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들께 꼭 이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